자, 이번 시간에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이다.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이다. 방향과 거리를 유지해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점의 평행이동은 무엇이냐? 좌표 평면상에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는 거라서 그 점의 좌표를 바꿔 써주면 되는데, 하나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있는데 x, y입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자. 원래 점이 x, y였는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해서 새로운 점의 위치가 생겼어요. 점이 이동한 거죠. 이렇게 이동했을 때는 쓸 때 어떻게 쓰냐면 x 대신에 x에다가 a를 더해서 쓰고 y 대신에 y에다가 b를 더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든 점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2라는 점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가라고 어디가 3이 마이너스 4만큼 왼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럼 더 수가 작아지면서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한다? 3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 플러스 1.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되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3.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점이 완성이 됩니다. 점은 그대로 갑니다. 3이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된 거고요. 2가 1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점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 1번.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점 1,1을 x축 방향으로 7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라. 자, 간단합니다. 1,1. 자, x좌표가 1인데 x축 방향으로 7만큼 이동해서 바로 쓰면 됩니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7만큼 갔으면 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y좌표가 또 1이었는데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럼 왼쪽으로 5칸 간 겁니다. 아니, 아래쪽으로죠. y축이니까 아래쪽으로 5칸 가면 마이너스 4. 정답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 마이너스 5,4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랬으면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x좌표가 2칸 더 오른쪽 갔어.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y축 방향으로 지금 6만큼이래요. 4에서 6만큼 더 위로 가. 10 이렇게 되겠네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6, 마이너스 2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9만큼 이동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6에서 3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3, 마이너스 2를 플러스 9만큼 해서 7 되죠. 이렇게 해서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 2번. 다음 점 P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점 P'이 되었습니다. a, b 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된 거냐면 요게 어떻게 움직여서 얘가 된 거지? 요게 이 점이 됐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움직인 걸 a로, y축 방향으로 움직인 걸 b라고 했으니까 그럼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a는 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어요? 0에서 5가 됐대. 5만큼 움직인 거지.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됐대? 2에서 10이 됐다? 8이 된 거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가 마이너스 4가 됐대요. 2가 마이너스 4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준 거야? 마이너스 6만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죠? 수가 더 커졌죠. 얼만큼? 7만큼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마이너스 3,1이 마이너스 7,3이 됐다.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켜줬다. 그리고 y는 1에서 3까지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2, 6이 됐다.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플러스 6만큼 이동했네요. 그죠? 그 다음 y좌표로는 마이너스 8에서 6이 되려면 14만큼 이동해줘야 돼요. 그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죠. 정답을 구했습니다. 자, 세 번째, 도형의 평행이동이다. 이번엔 도형입니다. 자, 점 같은 경우는 간단했던 게 그대로 했어요. x축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더해주고 또는 빼주고, 그지? y축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그대로 계산을 해줬으면 되는데, 자, 도형은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씁니다. 지금 보세요.
fx, y는 0이라고 하는 것은 x와 y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 그 자체를 통째로 평행이동시켜줘.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키면 식에다가 반대로 x 대신에 x-a를 y 대신에 y-b가 대입된 새로운 식으로 바뀔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래 2차 함수라고 해보자. 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좀 포물선 형태로 있었는데 이 식이 그대로 다 이동한 겁니다. 전부 다. 이 형태의 그림들이 전부 통째로 이동을 했다. 이걸 평행이동이라고 하는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는데 식에서 쓸 때는 어떻게 썼어? 반대로 썼죠. x-a, y는 y-b로 바꿔서 써준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써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직선도 이동하는데 어떻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뭘 쓰냐? 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반대로 x 플러스 1을 대신에 써준다는 거예요. x 자리에 x 플러스 1 써주고 y 자리에는 y 마이너스 1을 반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상수 그대로 해서 주르륵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x, y 그대로 있고요. 어차피 더하기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fx, xy, x, y 참고 보겠습니다. fx, y는 xy에 대한 식이죠. 그럼 는 0이 됐다는 거야. 방정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x, y 문자가 두 개 있다는 것은 좌표 평면상에 그림을 그리거나 점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그것들이 는 0이 됐다? 무슨 말이야? 도형의 방정식으로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y는으로 쓴 것들은 보통 이제 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도형의 방정식으로 해서 는 0으로 정리를 하면 그게 fx, y 는 0의 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점과 도형 비교할 때 점은 그대로 가죠. 자, 플러스 a 플러스 b, a만큼 b만큼 이동하면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가는데 도형은 쓸 때 반드시 반대부호로 써줘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 3번. 다음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직선 3x-y 플러스 5는 0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괄호를 열어서 반대로 써줄 건데 x 대신에 x-4를 써줄 것이고요. y 대신에 y-3 반대로 쓸 겁니다. 자, 한번 써보자. 그럼 3 하고 x 대신에 괄호 열어서 x-4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 마이너스 y 대신에 y-3 이렇게 해서 일단 괄호를 열어서 써주고 나중에 정리를 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배해서 써주면 3x-12 그다음 마이너스 y 플러스 3 플러스 5까지 써준 다음에 정리를 해서 써주면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3x-y 직선이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기울기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x, y의 개수 그대로고요. 위치만 바뀌었기 때문에 상수만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는 0까지 써주면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2라는 포물선, 2차 포물선이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러면 일단 y 대신에 y-5 반대로 쓴다 그랬어요. y-5는 x 대신에 x도 반대로 x 플러스 3으로 써준 다음에 제곱이 되는 거죠. x의 제곱이었으니까 x 자리에 그대로 갖다 넣어주면 여기까지 써주면 새로운 방정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해서 정답을 바로 써주면 y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하고 마이너스 5가 이항하면서 플러스 7 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 x제곱 플러스 괄호 y-1 전체 제곱은 4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러면 x 대신에 x-2 y 대신에 y 플러스 7을 대신에 갖다 써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x 대신에 x-2 써서 써볼게요. x-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플러스 y 플러스 1이 y 자리에 통째로 들어가게 되면 y 플러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전체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살짝 정리를 해주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x-2의 제곱 플러스 여기 6이 되니까
y 플러스 6의 제곱은 4. 자,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반지름은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반지름 바뀌지 않고 원의 중심만 위치가 이동했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확인 4번 점 2,1을 점 마이너스 4,5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랬습니다.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고요.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옮겨지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일단 점이 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움직였어? 2가 마이너스 4가 됐대요.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한 거고요. Y축 방향으로는 1이 5가 됐으니까 플러스 4만큼 이동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반대로 써야 돼요. 어떻게? 이 괄호 열어서 2 열고 X축 마이너스 6 갔으니까 X 플러스 6이라고 써주죠. 그 다음에 5 괄호 열어서 X, Y죠. 이 부분은 Y 하고 4만큼이니까 마이너스 4 반대로 써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1까지 식이 빠지지 않도록 쭉 써주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자 2x 플러스 12 플러스 5y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써주고요. 정답은 2x 플러스 5y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이잖아요. 그죠? 12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9다. 이렇게 해서 는 0 써주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이번엔 원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 이동할 때 사실은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x 대신에 역시 도형의 방정식 그대로 써도 되지만 어차피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원의 어떤 반지름을 유지해주면서 새로운 원으로 위치 이동만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죠? 반지름이 바뀌지 않고 원의 중심이 그대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이동한 걸로 한번 해보자. 원의 중심이 원래 몇 컴마 몇이었냐면 2,3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6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요 식의 원의 중심만 이동시켜서 보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했잖아. 그러면 2가 마이너스 6만큼 점이니까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4,7이 되는 겁니다. 2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해서 마이너스 4가 됐고 원래 3이었는데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해서 7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반지름은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써줘도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요 방법도 좋으니까 특히 이제 복잡한 식에서는 식을 넣어서 막 정리하기가 어렵고 특히 문자로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문자로 줬을 때는 식을 넣어서 계산하고 전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은 모양이 바뀌지 않고 이동하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가 이동한 걸로 해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4,7이고 반지름이 루트 6인 방정식 써보면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7의 전체 제곱은 루트 6의 제곱인 6 이렇게 해서 써줘도 정답이 되겠습니다.